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땡큐 파월로 준비가 됐는데요. 그런데요, 소장님, 이 땡큐 파월 소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셨잖아요. 시장이 실제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막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기준금리 1회로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한 내용은 매파인데 지난 3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매파적인 그런 게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3회에서 뭐 2회 정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회는커녕 1회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파월도 말이 그렇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썰레발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장은 역시 이런 건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된 걸 보고 네. 환호를 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뭐 점도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비된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PI로 인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미 국채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사실은 미 국채 수익률이 4.5만 넘어가면은 막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뭐 4.4대에서 움직이고 4.3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좀 급락한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크게 바로 저 자리가 4.2%까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다가 결국은 연준 발표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서 4.3%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바로 저것이 결국은 연준에서 뭐 매파적으로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또 부인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2개월 연속 지난 4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5월 달에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0.1%포인트 정도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CPI가 3.6에서 3.4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모든 투자자들을 조금은 안도의 흐름으로 돌려놓으면서 저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죠. 네, 바로 맞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기준금리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제가 네. 국채금리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제가 알기로는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 뭐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좋은 질문이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전에도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4.2%대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아주 편안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4.2%에 근접하거나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권을 내가 매각을 하고 뭐 위험자산 쪽으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룸이 확 뚫려 있는 그런 건데 4.3 넘어가고 4.4, 4.5 가면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국채금리가 하락함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중통화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도 반전되고 결국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 19명 중에서 금리를 지금도 동결해야 돼라는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고요. 네. 그리고 1회는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게 7명. 그리고 2회 이상도 9명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7명의 캐스팅 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만 개선이 돼준다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다시 또 2회로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까 이제 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결국은 기준금리와 관련된 향후의 타켓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은 뭐 5.25를 중간값으로 제시를 했지만 내년에 4.15, 내년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내년에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4번 정도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6년도에 결국 3.125까지 계속 1%포인트 이상씩 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만약에 올해 시장에서는 한 번 한다고 했지만은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이 향후의 기준금리 중간값도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시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세,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거나 또는 개선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네.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발 훈풍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좋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뭐 글로벌 증시 미국 다 잘 갔는데 우리 증시만 좀 동떨어진 흐름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오늘부터는 함께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우리 시장이 이 고객의 탁금도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뭔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야지 좀 탄력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물꼬가 이제 오늘 터졌다. 바로 이제는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104 초반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고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7월 11일인가요? 둘째 주에 또 CPI가 발표가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유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WTI 기준으로 쉽게 80불을 넘어가고 안착을 못 해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거비가 이번에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새로운 AI 시대와 IT 혁명 속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니까 상승 흐름이 우리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 매수 중에 삼성전자만 뭐 한 9천억 이상을 순매수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선물 만기와 관련된 롱숏 전략이 삼성전자를 공격을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장을 바이코리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어떤 거야? 반도체, IT야. 이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계속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바이코리아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지배력이 있고 그리고 업종에서 탑티어들이라든가 또는 세컨티어들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칩 또는 옐로우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바이코리아가 연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바이코리아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코스피 코스닥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사실 6월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상단도 제시해드리고 뭐 어떤 큰 밴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이 견조하게 2,700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가 썸머랠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뭐 수직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상단을 조금 더 높이면서 2,680에서부터 2,850을 이번 상승 구간에서의 코스피 상단으로 좀 설정해 놓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850에서부터 920포인트를 상단으로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각각 밴드 상향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어제 제시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급등한 채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전에 가져오신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거의 뭐 50%는 상승하고 50%는 하락하는 이런 네.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또 상승폭을 대폭 또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 물론 만기라는 특수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매매 주체가 누구냐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만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 종목이라든가 어떤 섹터별로 발빠르게 돌아다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연출이 됐다면
만약에 바이코리아가 다시 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각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의 대표주들 또는 섹터 내에서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시총이 좀 크고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 바로 어저께 그와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내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한다면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연일 승승장구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라는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열의 어떤 징후들도 일부 종목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다 한 템포 늦추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IT 반도체 섹터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내가 매수를 하든 저 종목이 급등을 하든 안 하든 시장의 축입니다. 한미반도체까지 해서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1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1조 차이인데요. 카카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조그만 비중이라도 편입을 해놓고 끌고 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이 중에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오늘 같은 날 또 유리기판 쪽에서 다른 여러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SKC는 오늘도 또다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페타시스가요. 지난번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를 해줬는데 오늘 아침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직전 고점에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추세의 모습을 보셔도요. 지난번 구간과 같은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여기서 숨고르기 해줬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파란 다이아 내지는 파란 선도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 다이아와 캔들과의 이격이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니까 지금 한미반도체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네.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 이스페타시가 장 초반에 잠깐 좋았다가 사실 좀 상승분을 반납을 했잖아요. 이렇게 단기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항상 모든 이 시장은 네. 정말 무슨 뭐 중소형 개별 종목 아니고 갭상승하고 곧바로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든가 급등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밀리게 돼 있죠. 시초가 대비 밀릴. 그래서 우리가 투코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지 않고 편하게 그냥 내일 공략할 때 시초가 이하에서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보십시오. 아침부터 갭상승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5만 원을 넘어가는 자료. 그런데요. 이 직전에 고점을 돌파했던 자리들 그리고 사상 최고가가 장중에 시초가가 54,500원이었고 시초가가 거의 고가였어요. 54,900원. 그 이후부터 계속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죠. 그러면 결국은 거래는 물론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캔들로 놓고 봤을 때 5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물량들을 오늘 54,000원을 아침에 쭉 올라가면서 됐다가 여기에 물려있던 분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나는 물려 있는 거 싫다. 매도 물량들 소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커님. 예.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도 그런데 2차 전지랑 다른 섹터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도 이제 바닥은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권에들 이제 놓여져 있는 그런 자리들. 물론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새로운 신고가를 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이런 종목도 잘 올라가고는 있는데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정말 우리의 마음 동병상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액분된 이후에 주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로 지난 4월 25일 날 액분되고 나서 11만 5,4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위치들을 보시면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파란 다이아가 여기서 이제 거의 쌍봉의 패턴으로 파란 다이아로 하락세가 연출이 됐던 이 흐름 이후에 이제 4월 말부터 지금 5월 말부터죠. 6월 달 들어와서 이제 빨간 다이아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추세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은 층층이 매물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저점을 이제 10만 원을 안착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12만 원부터 13만 원까지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들로 진입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작년에 뭐 5월, 6월, 7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그런 흐름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단계별로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10만 원대의 공략, 12만 원 정도의 일부 이익 실현, 다시 눌림목 나올 때 저가 매수, 13만 원대 다시 이익 실현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가능한 구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저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도 결국은 같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대 기아차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기아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혁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자율주행 쪽도 계속 꿈틀꿈틀 되는데 뭐 현대오토에버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부품단들이 어저께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의 모습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기아도요. 사실은 지난번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잘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잠시 조정 보이고 다시 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가는 모습 속에서 급격하게 3월 달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사실은 지금 빨간 다이아가 나오면서 우상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은 밴드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자리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2만 5천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 주느냐. 그렇다면은 다시 새로운 또 신고가를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아의 이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일정한 돌파 여부라든가 또는 새로운 고점 돌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후에 어쨌든 뭐 여러 논란도 있고 오늘도 아까 뉴스를 보니까 뭐 선정 과정에서 뭐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영일만 개방과 관련돼서 다른 건 몰라도 일단 항구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경북도에서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뭐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도 아주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포스코가 내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움직임이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 영일만 개발과 관련한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결국은 자원 개발과 관련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와 같은 업력과 또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다시 돌파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캔들상으로는 먼저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우리가 매직 솔루션에서의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아직 빨간 다이아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구간에서 쌍봉이 연출됐던 작년 11월 달에 이 자리들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캔들은 넘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5만 8천 원에서부터 6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다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